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의 친일파들 미술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인승, 김경승 형제에 대해서 한번 털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삼열 화백님 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인승, 김경승 형제에 대해서 좀 털어볼 텐데요. 김인승 씨는 화가였나요? 예. 네, 그리고 김경승 서양화가 근대 서양화가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아, 서양화가 네. 1세대. 그리고 김경승 씨는 조각가였고요. 예. 네. 먼저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김인승, 김경승 형제는? 두 분은 형제예요. 예. 형제인데 여기 5살 차이 나는 형제인데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먼저 동생이 돌아가셨네요. 92년도에. 네. 이분들이 이제 김인승 씨 같은 분은 우리나라 그 근대 서양 미술사에서 1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동경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 화백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양화 작업을 하면서 또 후학 양성을 해가지고 은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시고 김경승 씨는 형과 함께 같이 일본에 조각으로서 유학을 가가지고 돌아와서 또 이제 많은 조각 작업과 후학 양성 똑같이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곳곳에 널려 있는 공공 조각 조형물을 제작한 그런 분이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김인승은 서양화가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했던 그 김은호하고 그다음에 김기창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화풍이 어떻게 달랐던 거죠? 김은호나 김기창은 말 그대로 한국화 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그리다가 김은호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고 채색화 수업을 받아왔고요. 네. 받고 공부를 하고 와서 제자를 키우면서 운보를 제자로 맞아들여가지고 그런 유사한 그림을 화풍을 이어온 것이고 이분들은 김인승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서양 미술이죠. 재료 자체가 다르고 또 소재가 좀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력이 완전히 다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김경승 씨는 말 그대로 입체적인 조각 작품을 이렇게 제작을 했던 그런 미술가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군요. 그 김인승과 김경승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우리 그 서양화가 김인승 씨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뭐 당대 그 친일 화가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거론이 되는데 1910년생이시고 우리나라의 송도 상고를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때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이제 조선 미술 전람회 참여를 해가지고 특선을 차지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처음 특선 16회 때인데 16, 17, 18회, 19회까지 연속 4회의 특선을 수상하면서 조선 미술 전람회 추천 작가가 됩니다. 아. 요즘으로 말하면 초대 작가죠. 이때 서양화가가 된 추천 작가가 된 심형구 이분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분입니다. 이인성과 함께 추천 작가 3인전을 개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분이 이제 이때부터 좀 안 좋은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남기는데 1943년 말 그대로 이제 전쟁이 한참일 그 시절에 단광회라는 친일 미술 그룹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단광회. 예. 단광회라는 그룹을 조직을 하게 돼요. 미술 단체를. 그래가지고 친일 미술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담을 하게 되는데 그해 조선인 징병제가 시행이 되자 이를 기념하는 기록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선 징병제 실실 합작으로 네. 제작을 하게 됩니다. 단광회에서 주최해가지고 네. 그 4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또 거칩니다. 반도 총우 미술전을 또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상도 하게 되는 그런 추천 작가로 또 뽑히게 되고요. 말 그대로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징병하는데 그런 그림으로서 그런 친일 행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그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친일 작품을 하면서 일제를 찬양하고
또 황군을 지지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뭐 광복 이후에는 이제 학교에 재직을 하면서 후학을 많이 양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과 또 대개의 친일 화가들이 그러하듯이 또 다른 정권과 또 결탁을 하고 또 주문을 받고 주문 제작을 하면서 또 이제 후학 양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이 이제 양성한 제자들이 또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에 관계된 부분과 또 교육에 관계된 부분 이런 것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서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현재 그 제자들이 미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직도 김인승, 김경승 형제가 미치는 어떤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했겠죠. 1세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과오나 그들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물론 공과 가를 같이 얘기를 저희는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인승은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제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김경승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면 동상을 작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분이? 그렇죠. 조각가가 많지 않던 시절이죠. 네. 그 당시로는 일제 치하 때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가가지고 학교를 가서 조각을 전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 돌아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생 형과, 김경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네. 형과 함께 같이 이제 친일 단체 미술 가입을 해가지고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요구하는 그런 작품 제작과 선전 작품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죠. 미술계에서 이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김은호랄지 그다음에 김기창이랄지 그다음에 오늘 또 얘기하고 있는 김인승, 김경승 이 형제들 정말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이제 벌였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 그 반면에 사실 이중섭, 박수근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친일 행각을 벌이지 않았나요? 아마 그 제일 큰 부분이 과연 그 일제에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부분 차이일 것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부유한 집안의 자제나 돼야 그 일본어로 이렇게 선진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알다시피 박수근 선생이나 또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이중섭 씨나 이런 분들은 어떤 그림의 경향도 달랐지만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각자만의 작품 경향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그분들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생애를 동시대를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 박수근 화백은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다고 해요. 아, 네, 네. 그래요. 예. 오. 뭐 그래도 저기 그 선전에서 입선도 하고 그렇죠. 대단히 재능이 뛰어난 분이었고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이중섭 화백인데 이중섭 화백은 그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유학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엘리트 그 미술 교육을 받은 분이고 또 일본인 부인하고 결혼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 여자하고 네. 결혼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각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뭐 잘 그 유명한 뭐 황소 그림이라든가 네. 그런 거에 보면은 어떤 반일적인 그러한 그 느낌까지 나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검은 소와 네.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그 누런 소가 소싸움을 벌이는데 아. 검은 소가 막 이렇게 힘이 그 딸려가지고 막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그림도 그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일본 유학을 가고 또 재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그렇게 차출되고 친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은 그것은 뭐 좀 받아들여 주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중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와 뭐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받았다면
뭐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런데 활동을 안 해버린 거죠. 아예. 자, 난 친일파 행각을 버리느니 난 차라리 활동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양심 스스로에 대한 양심 선언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거는 정말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막 수많은 친일파들, 그 출신들,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그 얘기는 이중섭 씨나 그다음에 박수근 씨나 이런 분들이 친일 행각을 안 한 것과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정말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렵게 차라리 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또는 정말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회유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이제 친일파들이 자신들의 난 미술 작품으로서 친일 행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은 너무 이렇게 왜곡된 변명이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이 좀 다른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작가로서의 자부심도 대단했고 네. 또 이중섭 씨도 알다시피 부모님이 평양에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고 네. 그렇게 출발을 했음에도 그림을 하다 보면 벌이가 없으면 당시 시대 상황도 그랬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이제 약간의 회유와 또 권유에 이제 빠지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작업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제자들이 후배들이 칭송하고 따르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김인승, 김경승의 어떤 친일 행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들의 이제 작품이나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나요? 예, 예.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그 단과회가 전형적인 정말 대표적인 친일 어용 단체인데요. 그때 이제 김인승이 그 기간 동안에 그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까지 8년간 전쟁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물화를 보면 정치색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인물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네. 뭐 제가 여기 잠깐 자 왼쪽이 김인승 씨가 제작한 그림을 그린 간호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간호병은 뭐냐면 일본 군인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여인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징용 독려하는 우리 조선인들을 징용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런 작품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일제를 찬양을 했고요. 또 이 옆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생인 김경승, 조각가의 이승만, 하와이에 현재 있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네네. 김경승이가 만든 거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김인승 씨에 대해 잠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후에도 조선 징병 이분은 특히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주문을 많이 받았는지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 1943년도에 친일 작품을 남겨가지고 그 제작을 단광회라는 아까 얘기한 친일 단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크기가 굉장히 큰 대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쟁 지원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 징병제 실시 기념화를 제작을 했고요. 이 간호병 이것은 잡지에 일본 회심이라는 그 속 표지화에 실린 표지화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잡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징용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제 황기 일본은 황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황기 2600년 공축 기념전에서 또 작품을 내 가지고 또 입선을 해요. 입선을 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작품으로 몸은 비록 우리가 조선인들에게 후방에 있지만 미술로서 나는 전쟁을 지원한다는 취지. 그래서 시국전람회라는 것이 열리는데 그 이름이 반도총후 미술전람회예요. 반도총후 미술전람회. 네. 그런 전람회 작품을 또 출품을 해서 상을 타고 추천 작가로 또 등용이 됩니다. 총후라는 게 전쟁을 말하는 건가요? 전쟁 후? 후방이라는 뜻이죠. 네. 전쟁, 후방. 예. 이제
더 이제 이분이 이제 더 하면 더 한다고 또 다른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보다 더한 친일 단체를 조선 총독부가 조직하는 어용 친일 단체 동생 김경성을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 미술가 협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간부로 둘이 임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동생 김경성은 거기에 재임을 될 정도로 그렇게 충성을 다 해가지고 조각부의 평의원을 연속으로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 단체는 다른 그 예술 또 친일 단체와는 다르게 국민 총력 조선 연맹이라는 그런 산하로 또 들어가게 돼요. 일본을 그 지원하는. 그래서 전람회를 열어서 또 그 전람회가 나오면 그 수익금을 일본의 국방 헌금으로 기부를 하고 바치는 거죠. 조공이죠. 기부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친일 행보를 하죠. 그러니까 김경승이 그 뭐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재되고 네. 뭐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작품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친일 미술가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군요. 그렇죠. 동생 같은 경우는 조각이라 아무래도 그런 표현력이 있어서는 제약이 있겠죠. 네, 그림보다는. 네. 근데 이제 왜 이 형이 지금 더 비판을 받게 되냐면 후손들에게 이 당시에 이분은 되게 많은 그 친일 미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 그랬다. 너도 그 시대에 있으면 그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약을 하는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자기 작품 여기에도 이 간호병을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이 간호병에도 이 왼쪽에 이 사인이 있죠. 작가가 작품을 하게 되면 꼭 사인을과 이것을 자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꼭 일본어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기록을 남기고. 창씨에 명한 이름이겠죠. 예, 창씨에 명한 이름이죠. 네. 일본식 득음으로 해가지고 꼭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자발적 친일자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죠. 자, 저기 또 오른쪽에 있는 또 이승만 동상은 저기 하와이에 있다는 거죠? 미국에. 예. 예. 저 이제 김경승이가 만든 거고. 예. 예. 김인승과 김경승은 왜 이제 미술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길을 걸은 건가요? 전공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르고요. 네. 한 분은 서양하고 한 분은 조각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다르고 단지 이제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친일에 그 협조한 그런 작품 제작을 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분들이 당대에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지위를 또 누렸습니다. 누리고 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적극적인 또 태세 변화를 하죠. 예, 이승만 정권과 군사 정권에 결탁을 해서 또 그들의 그 요구에 맞는 구미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조형물을 통해서 또 많이 남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김경승의 조형물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오른쪽에 백범 김구상 있죠.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 남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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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있는, 네, 우리가 네. 많이 봐왔던 오랜 기간 많이 봤던 네. 백범 김구상이고요. 이건 4.19 학생혁명 기념탑의 조형물입니다. 기념 조형물. 망우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분이 지금 김경승 씨가 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굉장히 많은 조형물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그 조형물들을 거의 다 제작했다고 보면 돼요. 충무공상, 세종대왕상, 또 백범 김구, 심지어 이 4월 학생혁명 기념탑, 3.1 공원 아시죠? 예전 파고다 공원. 네. 파고다 공원의 부조 이분이 지금 김경승 씨입니다. 본인이 제작한 부조 작품 앞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한 거고요. 현재 남아 있는 3.1 공원 파고다 공원의 국가 발주 조각으로 이렇게 부조 작품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비판이 돼야 하느냐? 이분이 적극적 친일 작업을 하고 그렇게 조형물을 제작한 분이 정권이 바뀌어서 친일파가 친일 활동을 했던 그 예술가가 거꾸로 이런 애국지사들 조형물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이 사실이 언밸런스하고 아이러니잖아요. 그럼요.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진 분이 또 다른 의식을 함양은 이런 작품을 제작을 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역사 의식을 고취를 시키는가? 이건 정말로 의아스럽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지나간 역사지만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저기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임시정부를 이끌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국내에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서로 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어떻게 김구 선생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정말 치욕적인 거고 이건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벌어져 왔는데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해방 조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본군으로 독립군을 때려잡던 자가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훈장을 달아주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예컨대 광복절이나 3.1절 행사 때 보면은 독립운동가나 가족들은 단하에 앉아 있고 친일파 민족 반역자였던 그런 자들은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보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예? 민족 반역자가 독립운동가들한테 훈장을 달아주고 있는 이런 역설. 친일파가 독립운동가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공조형물로 전시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역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각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데 또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이거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면서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독재 정권 당시 이승만 독재 정권은 친일파와 함께 운영을 했던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자들에게 복무를 하고 그자들에게 충성을 했던 자가 또 4월 학생 혁명 기념탑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승만의 동상을 만든 자가 4.19 기념 조형물을 만든 거. 네, 그렇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거예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친일 반역 행각을 했던 자가 어떻게 또 3.1절 기념 아니죠. 3.1운동 기념 조형물을 만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시킨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는 그 일은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김경승은 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다 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그런 양심이 없고 그다음에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돈 준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일제치하에서도 네. 그분이 이제 조형물로 제작했던 그 내용들이 전쟁 때 뭐 식량 증산을 해서 일본을 돕자라는 그 작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징용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한국의 훌륭한 국민이 되자라는 그런 유의 작품을 주제로 해서 적극적 친일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또다시 그런 정권에 또 조아리고 가가지고 거꾸로 우리 애국지사들을 작품을 조형물을 제작하는 그 자체가 엄발을 쏘고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되고 다시 엄격히 검토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없던 양심이 또 이렇게 생겨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네.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국회의원 중에서 뭐 그런 국회의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복무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복무하고 이명박에 복무하고 박근혜에 복무하고 또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또 국회의원을 민주당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검사 출신. 대단한 생존력이죠. 네. 바퀴벌레 같은. 참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실은 미술인들은 알아도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못 갖고 몰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공원이든지 어떤 유적지든지 가보면 늘 거기에 서 있는 동상이나 어떤 기념 조형물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 거의 다가 이 김경승 조각가의 작품이었다더라. 저기 수도 이충모공 기념지를 네네. 가면 이충모공 상이 서 있는데 김경승 씨 거. 예를 들자면요. 남산공을 갔더니 백범 김구 선생이 서 있는데 김경승 씨 거. 네. 또 인천 공원을 갔더니 메가드 장군 상이 김경승 씨 작품. 전봉준 심지어 녹두장군. 녹두장군 전봉준 제작을 김경승 씨가 했어요. 아니 그 종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저기 정읍. 정읍에 황토에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시민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정읍 황토에는 전봉준 녹두 장군상은 철거를 하고 네. 다시 재공모를 해서 네. 제작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점차적으로 일거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서도 또 행정에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변화를 시켜야 민족 의식 함양 고치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지켜나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농계영정을 만든 그 김문호 씨인가요? 네. 그러니까 친일파가 어떻게 농계영정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바뀌었어요, 이제. 예. 시민들이 적극적인 항의와 요청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성춘향도 바꿨어요. 네. 전봉준도 이제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꿔 나가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이 친일 작가들이 분명히 이렇게 남아 있는 우리 도처에 유산 아닌 유산이 있지만 잘못된 거 바꿔가면 됩니다. 이제 바꿔야 되고 당연히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분이 이런 다짐을 하면서 일제에 했던 공식적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어떤 그 문헌에. 자, 가장 중대한 문제는 본인이 한 발언이에요. 당대 구라파 작품의 영향과 감상의 각도를 버리고 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는데 새 생명을 개척하는 대동아 전쟁 하에 조각계 새 길인데 개길로 됐네요. 어쩌면 아니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개길이라는 네.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긴 하네요. 개길을 개척하는 것일 겁니다.처럼 어떻게 의도적으로 나는 이같이 중대한 사명을 위하여 기력이나마 다하여 보겠습니다. 그는 김경승 씨죠. 친일 미술가 김인승의 동생이며 해방 이후 애국선열의 동상들과 국가의 기념 조형물을 수십여 점 제작한 분입니다. 네. 그게 김경승 조각가입니다. 저런 자한테 그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그 순국 선열들의 동상을 만들게 하는 것은 그 순국 선열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치욕입니다. 치욕.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욕이죠. 거예요. 네. 예. 네. 저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뭐 백범 김구 선생, 뭐 도산 안창호 선생, 그 윤봉길 선생 이런 분들한테 후손들이 깊이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 이 윤주경 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웃음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윤주경. 예. 참 한심한 일이죠. 예. 국가적으로도 너무 한심한 일인데. 개탄스럽죠. 네네. 자, 2008년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그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705인 중에서 이 그 김인승, 김경승 형제가 들어가 있나요? 예, 예, 예.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예.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24명 중에 네. 형제가 두 분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집안에서도 수치지만 우리 미술계에서도 참 용납할 수 없는 네. 그런 일이죠. 네. 대통령 초상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의 초상화도 그 김인승이가 그렸나 보네요. 예, 예. 이분이 그 당시에 서양화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 서양화의 1세대로 교육을 받고 오신 분이에요. 네. 그냥 나름대로 이당 김은호도 각자 이제 어떤 그림 분야에서 초상화에 굉장한 재능과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추앙을 받았듯이 서양화 부분에서는 또 이분이 또 그런 재능을 인정을 받았어요. 1세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와서 또 그렇지만 또 이분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후학들이.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독점원 경향이 있죠. 그 당시는 어떻게 말하면 독재자의 시대에서 이분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 초상화를 이분이 다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돈 준다고 그리라고 하면 다 그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잘못된 것이 공모를 내야 돼요. 실은 공모 없이 그냥 바로 예, 지시를 지정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건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결탁인 거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청와대에도 대통령 초상이 걸리고 네. 저기 청남대도 있잖아요. 청남대에도 대통령 초상이 쭉 걸려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제가 개인적인 제가 소견을 밝히자면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청남대 대통령 초상 네. 심사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에게 다 지난 얘기니까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공모를 했어요. 그 운영위원 측에서 네. 그래가지고 각 화가들 포트폴리오를 다 받아가지고 뭐 유명세를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냈어요. 뭐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두툼하게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물화 전국에서 인물화를 그린다는 영광이니까 대통령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옛날 말로 어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것은 화가로서 큰 영예잖아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화가들이 유명세를 다 떠나가지고 제출을 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그게 다 흔적으로 남거든요. 심사 과정이라든가 절차. 그러면 나중에 잡음이 없어요. 그리고 떳떳하고 화가도.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응모해서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그 어떤 자부심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모 절차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 공모 절차를 만약에 거쳤다면 예. 저 사람들의 그런 친일 전력이 아마 다 확인이 돼서 걸러졌을 가능성도 걸러졌을 있어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그냥 없이 예. 딱 일을 맡겨버리니까 과거를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죠. 지명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저 사람이 그 김인승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거는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거는 서로 케미가 맞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 있죠. 예, 아니 뭐 이승만도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친일파를 살려주고 뭐 윤보선 씨도 뭐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 지난번에 음악계의 친일파들, 이번에 미술계의 친일파들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과 작품을 통해서 미쳤던 그런 어떤 나쁜 영향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후진을 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 점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음악계 미술계에서는 이제 친일이라는 말이 아니 그거는 재능이 있고 선택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정서가 지배적이 돼 버렸던 게 아닌가. 예.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일제 잔재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정통성은 없다고 봐요. 근대 미술로 얘기를 할 때 역사와 시대 정신이 없는 그런 미술 활동은 네. 저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니면 뭐 개인이 혼자 산에 가서 돛 닦듯이 자기 그림 만족하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역사와 시대 정신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잘못된 역사와 시대 정신이라면 네.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고요. 네. 청산을 또 할 건 해야 되고 또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학들은 그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뭐 감싸고 그래서는 안 하지 되죠. 말고 네. 분명히 같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써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그거를 예. 막 우리가 부정해서도 안 되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그 친일 미술인들에 대한 어떤 추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친일 미술인들에 대한 추모 사업을 각자의 이제 어떤 그게 있어요. 뭐 추진 운영 위원회라는 것들 네. 그런 것이 있지만 큰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협조라든가 그 지지를 못 받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뭐 홍남파 음악회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음악계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호, 뭐 김기창, 뭐 추모 사업회 뭐 이런 형식 또는 김인승, 김경승 추모 사업회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개인적으로는 그건 모르겠고요. 만약 그런 추모 사업회는 뭐 유족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국민적 지지는 저는 받기 힘들다고 보고요. 네. 그런 잔재 청산 없이 그런 인정 없이 그런 추모 사업회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큰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추모 사업보다 이 사람들이 무슨 학술원 회원이 되고 뭐 무슨 예술원 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문화훈장을 받고 예.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문화예술인이 이런 식으로 그 친일 행각을 했었던 문화예술인이 요런 어떤 그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명예와 지위와 뭐 그런 서운까지 받는 일이 이게 계속 돼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인식이 생기냐면 그 과거의 그러한 어떤 뭐 친일 행적은 그것은 뭐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재능은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재능은 그건 재능으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 두 가지의 평가는 갈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엄격하게. 이제 이런 어떤 사이비 논리가 이게 마치 온당한 것인 것처럼 그 굳어버려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모든 그런 어떤 반역적 행위가 그것은 그때지만은 그 이후에 뭐 무슨 해방 이후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했었던 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 비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단절시켜버리는 아주 사이비 논리가 돼버리거든요. 네. 지금 친일파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아남고 그들의 어떤 지위나 이러한 것들을 그런 논리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어떻게 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재능과 그 사람의 비행이 딱 구분돼 가지고 그렇게 공과를 나눠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그 안에 예컨대 그냥 똥덩어리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전체의 물은 식수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똥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엄격한 기준에 의한 그 역사적인 재평가 이거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 광복회 이제 고문 변호사이시니까 광복회 이제 문화예술인 분들이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지정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몇 분 있으시죠? 독립운동가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네. 뭐 미술가, 음악가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그 문화예술적인 활동, 작품 활동 뭐 이런 것도 같이 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 어렵겠죠. 네, 예. 네. 근데 제가 잠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당대를 누렸다는 것이 뭐냐면 그와 같이 친일 행각을 하면서 또 이제 생존에 있는 동안에 후학을 또 양성하면서 각종 또 어떤 지위를 누리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또 돌아가시고 난 후에 또 당대에 많은 상들을 받아요. 네. 포장도 받고 훈장도 받고. 근데 이제 이 거의 다 중복돼서 같은 상들을 받아요. 이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으면 또 다른 제자도 그 상을 연이어서 대를 이어서 받게 되는 그 상의 명칭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당과 운보 네. 같은 계열이잖아요. 스승과 제자 둘이 같이 동시에 받은 상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예술원상입니다. 굉장히 예술인들한테는 명예로운 한때는 명예로운 상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도 지금 많지만 많이 이제 네. 퇴색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당시에. 그리고 이 당은 8.15 해방 17년 기념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저는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1 말도 안 문화상을 받습니다. 자, 이분이 누굽니까? 적극적 친일파. 네. 친일 화가예요. 자, 5.16 민족 문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살아 계실 때 은관 문화 훈장을 받으시고 2등급, 돌아가시고 금관 1등급 훈장을 수여를 받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보도 아주 똑같은
길을 걷죠. 대한민국 예술원상, 3.1 문화상, 5.16 민족문화상, 훈장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러면 김인승, 김경승 형제는 또 어떠냐? 자, 3.1 문화상을 받습니다. 3.1이라는 명칭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문화포장을 받습니다. 예술원상 받고요. 3.1 문화상 또 똑같이 받고 대한민국 문화훈장 받고요. 자, 이렇게 당대와 또 사후에 많은 상을 받아요. 상은 받을 수 있죠. 업적이니까. 업적이 있으면. 근데 이 상의 명칭이 정말 그냥 우리 귀하나요? 전주말로.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매칭이 안 되는 상을 받고 있어요. 이 김종승 아까 그렇게 일본에 다짐을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 일본을 위해서라고 다짐을 본인이 했어요. 그게 활자화가 된 글을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그 후에 제작된 작품들이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대충 몇 개만 제작된 그 작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물로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충무공. 김경승이 만든 네, 김경승 씨가 제작한 작품입니다. 동상들. 자, 메가더, 벤프리터, 호울터, 안중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또 친일파로 이름 받는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김성수, 인천 김성수 씨죠. 김환란, 네. 그다음에 이승만, 하물며 세종대왕, 김구, 김유신. 우리가 어디선가 무의식 중에 또 혹은 시간 내서 찾아가서 봤던 그 조형물들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주변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서 어떻게 계속 저걸 놔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걸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의미로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냐 이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없어지고 다시 제공모를 통해서 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김화백님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뭐 여러 상도 받고 또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들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과거사를 청산하고 정리한다라는 그런 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그 국가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에 문제의식 없이 줬던 그런 훈포장들 이러한 것은 그런 서훈은 당연히 취소 박탈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차도 과거사를 청산하는 어떤 노력이 철저하게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우리 국민 여론이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천 김성수 선생도 그런 식으로 훈장이 서훈이 취소가 된 전례가 있죠. 예, 예. 이제 그런 전례는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뭐 8.15 관련된 상, 3.1 관련된 상 이런 상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을 만드는 상을 주는 어떤 수상위원회나 뭐 그런 위원회 정관에는 반드시 친일파들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뭐 3.1상이랄지 그다음에 뭐 예. 8.15가 3.1절이 들어가는 것 또는 8.15 광복절이 들어가는 그런 그 수상에는 반드시 친일파 명단은 이제 배제를 한다. 그리고 친일파에게 만약에 상을 줬다면 이거는 취소를 한다. 라는 정관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단체의 이름 자체가 네. 그런 의미가 그냥 강하게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상징적 반드시 예. 예. 그거는 뭐 명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예. 예. 너무 상식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식이 아닌 거가 돼버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우연이라도 그런 단체에 속한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게 되신다면 당장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는 노력을 좀 취하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권유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미술계에서 저는요 이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 코너를 처음에 딱 기획을 할 때 정말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말 애국지사인 줄 알았고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제가.
대학 그것도 대학 가서 이제 알게 된 사항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모르고 주입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그냥 뭐 서정주의 뭐 국화 옆에서 막 달달 외우면서 이건 어떤 부분 뭐 시험 나오고 이렇게 저는 제가 쓴 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를 제가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되게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일파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지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야,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친일파 미술인들의 작품을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김은호, 김기창, 김민승, 김경승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미술 교과서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명단에 이제 오른 사람 확실한 친일 네. 근거자 그 월등하게 그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올라신 분들이겠지만 또 그 못지않게 또 친일하신 미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당 그 김문호 선생의 제자인데 정우성 씨 잘 아시잖아요. 장우성. 장우성 화백. 예, 장우성. 장우성 화백이 우리 표준 영정을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게 늘 봐왔던 유관순 열사 아시죠? 네. 유관순 열사의 영정을 장우성 씨가 그렸고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 우리 저기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친일파가 그렸다는 건 정말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건- 또 강감찬, 김유신, 네. 윤봉길 선생을 또 이분이 그렸습니다. 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고쳐져야죠. 근데 하물며 그게 우리 때는 교과서에 실렸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친일파가 그린 애국지사의 모습을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정말로 지금은 그때는 몰랐으면 몰랐지. 지금은 알았는데 그걸 고쳐야죠. 네. 바꿔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국정교과서였고 또 엄격하게 교과서라는 것은 전 국민의 정신을 바꾸게 할 수도 있고 교육을 시키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 편찬하는 편찬위원 자체를 엄격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분들을 검증을 해서 위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런 분들을 또 교과서에 실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네. 많이 바뀌었으니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정말 교과서는 네. 교과서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의 어떤 그 뭐 수록될 인물이라든가 뭐 컨텐츠 예. 이런 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친일 반민족 행위와 그 연관된 인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도구로서 사용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걸러지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미당 서정주는 정말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뭐 국민 시인이고 뭐 그런 어떤 영광이랄까 명예랄까 이런 걸 누렸던 문학인인데 그렇죠. 그 사람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그런 친일 행각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그 배신감 느낄만 하죠. 네, 슬프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도 문제지만 대학 교재에 들어가는 친일파들의 작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제 김삼열 화백님은 서양화를 전공을 하셨으니까 네. 대학 교재에 저런 친일파들의 작품들이 수록이 되지 않았나요? 아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 교재는 따로 이제 미술 교재가 네. 없어요. 저희가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이런 과목이 있어서 그렇게 수업을 아, 해 그렇군요. 나가지만 아, 네네.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성인이잖아요. 네. 각자가 자기 공부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구를 거론할 수는 없죠. 당대에 지금 그분들의 제자가 다 후학으로 양성을 하면서 현직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민족 의식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런 의식을 배운 분들이 또 다른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암암리에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교재를 추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교재가 잘못된 교재가 빨리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게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작품들 친일파들의 작품들이 지금 빠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교과서 종류가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학 교재 같은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학이라는 곳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친일파들의 작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수록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중을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게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제일 심각한 그런 한 예가 그 서울대 국사학과의 태도라고 예. 다 받아들여지는 그 이병도 교수. 네, 이제 저는 이 케이스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병도라는 사람이 학자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은 뭐 대단히 출중하다라고 평가는 받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사람은 그 경성제대에서 예. 그 국사학을 그 한국 역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조선 총독부가 그 한국 신민화나 아니면은 뭐 내선 일체의 어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기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활동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해방되고 나니까 국립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만드는 중심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이제 그것은 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다 연구하고 갖게 된 지식일 건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그 한국 국사학계에 주류를 그 주류로 활동하는 제자들을 양성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사학계는 거기서 심각하게 오염돼 버린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상당히 늦고 상황이 뭐 아주 심각해진 상황일 거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본적인 이 반성과 근본적인 조치 예. 이러한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예. 예. 반드시 그런 조치를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자, 오늘 뭐 교과서의 친일파들 미술인 김인승, 김경승 형제. 자, 끝으로 우리 화백님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실은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우리 친일 인명 대사전을 이제 냈을 때 저는 거기 미술인들이 많이 없기를 희망하는 미술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지금도 오늘 한 것도 일부분에 불과해요. 말씀을 나눈 것도 얼마든지 더 있고 또 더 있다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부끄러운데 단지 저는 이것이 청산돼야 할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다시는 또 이것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로 아직도 그 살아계신 분들 또 혹은 그 밑에 후손들 제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기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들 친일파 미술인에 대한 어떤 느낌 요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추악한 거래입니다. 예술인이 자신의 재능과 불의를 거래한 거죠. 그 거래가 그것이 잘못된 거래로 인한 큰 손해, 이러한 것을 안겨줘야만 앞으로 이런 추악한 거래는 또 되풀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큰 손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손해를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교과서의 친일파들 미술인 김인승, 김경승 형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다음 시간에는 무용인 최승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